그러면 지금부터 역함수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 우리 앞에서 뭐 함수가 어떤 함수가 있고 뭐 함수에 대한 이름들 쭉쭉쭉 배웠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이야기들 쪼르르르 배웠었는데 자, 역함수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우리 뭐 동그라미 모양 해가지고 함수 표현하듯이 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용어들이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셨을까요? 정의역 x가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b, c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고 공역 y가 다음과 같이 있어요. 1, 2, 3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역 x에서 공역 y로 가는 함수 f가 다음과 같이 있고 이 함수는 a를 넣었을 때 2에 대응이 되고 B를 넣었더니 3에 대응이 돼 C를 넣으면 1에 대응이 되는 이러한 함수 F가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굉장히 심플하게 너무 쉬운 질문 FA는 당연히 결과값 2가 나올 거고요. FB는 3이고 FC는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전에 합성함수 설명할 때 그때 뭐 함수 하나 더 그리고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표현하는 건 없을까 해서 나타난 게 합성함수였었죠. 이번엔 또 쓸데없는 발상을 하나 해버렸어요. 수학하는 놈들이 이런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안타깝게도 그 나쁜 수학자들을 좀 혼내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걔네들이 잘못한 거야.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이 함수 f가요. A를 넣으면 2가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걸 좀 순서를 반대로 질문을 하면 안 되나? 2가 나오기 위해선 도대체 뭘 넣었어야 돼? A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꾸로, 역으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2를 나오게 하기 위한 원래 X값이 뭐예요? 역으로 들어가는 질문을 던진 걸 새로운 함수로 표현을 뭐 이렇게 보면 G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자니 너무 머리가 아픈 거야. 일단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함수를 새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G라는 함수로.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에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2를 넣으면 뭐가 튀어나와? A가 튀어나와. 이 방향 그대로 갈 겁니다. 3을 넣으면 뭐가 튀어나와? B가 튀어나와. 1을 넣으면 뭐가 튀어나와? C가 튀어나와. 이러한 함수를 이제 거꾸로 가는 함수 G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G1이라고 하는 건 어떤 녀석이야? C가 나오겠네. G2는 얼마예요? A가 나오겠네. G3은 얼마예요? B가 나오겠네. 자, 뭐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F랑 G는 서로 이제 왔다 갔다 거꾸로 가는 함수입니다. 라고 말해서 뭐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자가 많아지니까 기분이 나빠. 이거 어차피 F를 거꾸로 가는 함수인데 뭐 F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왕 이미 주어진 F를 활용해서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FA가 2라고요? 그러면 함수 f에서 2가 나오기 위한 a 값이 뭐예요? 즉 거꾸로 가는 함수에서 2를 넣으면 뭐가 나와요? a가 나와요. f인데 거꾸로 가는 함수에서 3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b가 나와요. 함수 f 거꾸로 가는 함수에서 1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c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 인 거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한 건 그 거듭제곱의 표현이 아니에요. 거꾸로 가는 함수라는 의미로 쓴 거고요. 그래서 f 영어로는 이제 인버스 f 인버스 x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데요. 얘는 이제 함수 fx의 거꾸로 가는 함수, 역으로 가는 함수, 그래서 역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 역함수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지까지는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냥 거꾸로 가는 함수예요. 근데 여기서 꽤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문 D라는 것도 있었고 이 녀석이 3으로 갑니다 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함수 f 이거 함수 맞죠? 왜? A 대입하면 2, B 대입하면 3, C 넣으면 1, D 넣으면 3. 한 개 넣어서 한 개 튀어나온다. 함수의 정의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을 거꾸로 가는 함수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러면 1, 2, 3을 넣어서 A, B, C, D가 나온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야, 그럼 3 넣으면 도대체 뭐가 나온다고 말해야 되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버리죠. 따라서 역함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선 애초에 역함수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선 이렇게 B랑 D가 동시에 3으로 가는 이런 그림이 있어선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 역함수 따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 즉 역함수라는 게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어떤 함수여야 된다? fx의 함수는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문제에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말한 시점에서 무조건 어떤 함수여야 된다? 1대1 대응인 함수여야만 한다. 따라서 그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은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fx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는 문제에서 문장이 나타나면 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아? fx가 1대1 대응일 때 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반대로 fx가 1대1 대응일 때 하면서 문제가 나타나면 그거 역함수 존재하는구나 일단 머릿속에 박아놓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 부분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제 요 그러면 gx 이거는 그러면 이제 뭐 사라지는 건가요? 했는데요. 이제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f 인버스 x f의 역함수는 gx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거야. 이거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다 정도만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역함수의 정의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우리가 함수를 정의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결국 문제를 막 풀면서 뭐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수 문제를 풀 때 정의에 관련된 문제도 풀었겠지만 함수 식 주고 그 식을 가지고 문제들을 호로로로 열심히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종종 튀어나옵니다. y는 3x 더하기 2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사실 이런 함수 당연히 존재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1 넣으면 5가 나오고 2 넣으면은 얼마냐? 8이 나오고 이렇게 쭉쭉쭉 나올 거예요. 이러한 함수의 역함수가 궁금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함수라고 했을 때 y는 fx라고 쓸 거고요. 이때 y는 3x 플러스 2니까 fx가 3x 플러스 2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야? 그래서 거꾸로 넣었을 때 어떻게 되니? 라는 질문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자, 결국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내가 x에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튀어나오는 y 값은 얘입니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y에 뭘 넣었을 때 x가 무엇입니다 라는 말이 하고 싶어. 그래서 y는 뭐뭐뭐, 이건 이제 y를 대납하는 느낌이고요. y에 뭘 넣었을 때 x는 뭐뭐입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니까 결국 이 식을 x는 뭐뭐뭐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는 뭐뭐뭐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식을 열심히 좀 조작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항하고 좀 왔다 갔다 좀 할게요. 먼저 3x 플러스 2는 y입니다 했는데 플러스 2를 이항하면 다음과 같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양변에 3을 나누어 주게 되면 y는 3분의 1 y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가 되겠죠. 결론 y는 3x 플러스 2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 식 자체를 시각적으로 좀 바꾸어 주었어요. 그래서 y에 뭘 넣으면 x값은 얼마입니다 라는 말이 하고 싶어.
지금 여기서처럼 뭐 x에 a를 넣으면 y가 2입니다 였는데 이제 2를 넣으면 a가 나옵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식의 x랑 y의 위치를 슉 하고 바꿔버리는 어떠한 식 y는 3분의 1 x 빼기 3분의 2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식을 위에 적혀있는 녀석의 역함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쓰게 되면 x에 뭘 넣으면 y가 얼마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겠죠.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예시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자면 얘는 x가 5일 때 y가 죄송합니다. x가 1일 때 y가 5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돼? x에다가 5를 넣으면 y가 1입니다가 되어버리죠. 즉 넣은 것과 튀어나오는 결과물을 아예 반대로 표현을 해서요. 5를 넣으면 1이 나오는 그러한 함수처럼 표현을 해준 걸 우리는 위에 역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말이 조금 어려웠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가장 쉽게 좀 정리를 해주자면 결국 얘가 한 행동이 뭐냐? 중간 과정은요 그냥 식의 조작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뭘 해주었어요? x랑 y를 바꿔서 써버렸죠. 즉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는요 이 과정 좀 지울게요. 그냥 x랑 y 바꿔서 써. 바꿔버려 그냥.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래요? x는 3y 플러스 2요. 틀린 말은 아닌데 보기가 너무 싫어. 이제 이쁘게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3y는 x 마이너스 2고요. 보기 싫다. 바꿔서 3y는 x 마이너스 2고요.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이렇게 써버리면 돼. 즉 역함수를 구하시오 라는 말은 그냥 x랑 y로 바꿔서 쓰세요 정도로 인식하시면 일단 이지버전 굉장히 쉽게 해결은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문제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 이게 적응이 되면 원래 제가 처음에 설명했었던 방식 x는 뭐뭐뭐로 정리하는 걸 먼저 해주시는 걸 조금 권장드립니다. 이건 문제 풀면서 차츰차츰 익혀 나가보자고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역함수 구하는 것까지는 좀 괜찮으셨을까요? 네. 네, 뭐 문제 좀 더 풀어보시면 좋겠지만 일단 설명 끝까지 좀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마지막 다시 정의로 좀 돌아올게요. 이거는 약간 계산에 가까운 이야기였었고 역함수의 정의가 있는데 합성함수 이야기 같이 들어가야 돼요. 합성함수 한번 까보셨길 바라겠고요. 보겠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고 거꾸로 가는 함수 f 인버스 f의 역함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질문입니다. 그 함수 f와 그 함수 f의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녀석이 궁금한데요. 제가 다시 이거보다는 조금 순서를 먼저 반대로. f 인버스 닷 fx 바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자, 요 녀석은 어떻게 될까 했는데 요거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f 인버스에 뭘 넣어줘? fx를 넣어버려. 근데 여기서 fx는 뭐야 지금? y는 fx 이런 식으로 써주잖아요. 즉 fx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 y라고 쓸 수 있겠죠. f 인버스 y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f 인버스라는 말이 무슨 소리야? y가 튀어나오기 위한 x값이 뭐예요? 라는 질문의 대답이었었잖아요. 그 y값이 튀어나오기 위한 x가 뭐예요? 그거 x요. 이런 결과가 튀어나와.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조금 헷갈리실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보자. 자, 지금 이 이야기에서의 진행입니다. 이 부분은 지워야겠네요. FA 얼마입니까? 2네요. 그러면 FA 대신에 뭘 넣어버려? 2를 넣어버려. 그럼 F 인버스 2가 뭐였었죠? A죠. 즉 처음에 내가 넣어준 게 그대로 튀어나오게 돼요.
내가 처음에 넣은 게 그대로 튀어나오는 함수, A를 넣으면 A가 튀어나오는 함수, B를 넣으면 B가 튀어나오는 함수,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X를 넣으면 X가 나오는 그런 함수를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었죠? 함수합니다. 항등함수 I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죠. 즉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를 합성시켜버리게 되면 결과는 뭐가 튀어나올 것이다? 항등함수 I 이렇게 튀어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를 합성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니? 이 반대로 써도 어떻게 되니? 얘도 결과적으로 뭐가 튀어나와? IX가 튀어나와. 왜?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걸 합성시켜버리게 되면 넣었다가 나온 걸 다시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넣은 게 뭐니? 라는 질문이 되어버려. 일단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실까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F가 F 인버스 X가 I의 X다.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걸 합성시켜주게 되면 자기 자신, 즉 항등함수가 튀어나오게 돼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걸 합성시키게 되면 자기 자신인 함수 IX가 튀어나오게 돼요. 그 과정은 모르겠어요. 네? 그 과정. 네. 일단 일부러 순서를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러면은 오케이. 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보다 원래는 먼저 설명해야 되는 게 있긴 했었거든요. 뭐냐? 자 그러면 요 질문입니다. 원래 함수 f 인버스 x가 있었습니다. 그 녀석의 역함수는 무엇일까요? 역함수의 역함수 했는데 자, 역함수의 역함수? 무슨 소리야? 보자고. a를 넣으면 2가 나오는 함수가 그 f라고 치면 2를 넣어서 a가 나오는 함수가 역함수네요. 2를 넣어서 a가 나온다. a 역함수는 다시 a를 넣으면 2가 나온다겠네요. 뭔 소리야? a를 넣으면 2가 나온다고? 그거 그냥 fx잖아.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원래 갔던 걸 반대로 갔다가 다시 또 반대로 바꾸어 주었다. 즉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되어서 그냥 역함수의 역함수를 취해주면 자기 자신이 나타난다. 여기까지는 혹시 좀 받아들일 수 있으실까요? 일단 보통 설명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 진행하면 되는데 이거 얘기하고 요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이제 네. 오케이. 지금 머리가 약간 어지러져서 여기서 IX랑 IY를 언급은 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IX랑 IY 사실 의미는 없어요. 가지고 이거는 애들에 따라 조금 구분지어서 좀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저기 두 번째를 똑같이 과정을 한번 보고 싶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성질 나눈 게 G랑 F 함수의 그 합성의 이제 역함수는 뭐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성질 나눈. 그러면 요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 여기 x 넣지 말고 y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결국 f 괄호 열고 f 인버스 y가 되는데요. 이거는 f 인버스 y가 우리가 뭐라 그랬었어요? x라고 그랬었죠. 물결친 게 x잖아요. 그냥 fx가 나와버리네. 근데 fx를 넣으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 y가 튀어나와야 돼. 근데 y가 뭐였었죠? 여기 넣어준 녀석이네. f 인버스 y는 그대로 뭐가 나와? y가 튀어나와. 넣은 거 그대로 나타나네. 따라서 얘 그냥 i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iy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왼쪽은 ix고 오른쪽은 iy가 나왔네.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넣어주는 값이 누구인지 1을 넣으면 1이 나온다, A를 넣으면 A가 나온다. 근데요 이때 정의역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IX, IY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IX와 IY는 사실 거의 의미 없게 그냥 똑같이 생각해 주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루어요. 이거는 그리고 더 따지고 싶으시면 수학과까지 따라오시고요. 예, 그 전까지는 크게 의미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항등함수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성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세 번째 성질은 그림을 따로 좀 그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x가 있었고 y가 있는데 이러한 함수를 f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y에서 z로 가는 어떤 함수를 g라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1, 2, 3 있었고 가, 나, 다 있었고 A, B, C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응이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되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F1은 나가 되는 거고요. G라는 함수에서 G, 나는 C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요거 역함수 한번 생각을 해보자. F 인버스 나는 1이 나오는 거고요. 이 녀석의 역함수 G 인버스 C는 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F랑 G를 합성시킨 다음에 얘를 통째로 역함수 시켜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림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결국 F.G 순서를 잘못 써버렸네. G.F죠. 그래야 F를 먼저 진행시키고 G를 갈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결국 어떻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X에서 Z로 가주세요 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 녀석은 1을 넣으면 뭐가 튀어나오는 녀석이야? C가 튀어나오는 녀석이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걸 새로운 함수 뭐 H, X 이렇게 표현을 하자니 기분이 나빠서 합성함수를 쓴 거잖아요.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는 것도 얘네들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겠네요. 결국 거꾸로 가는 거니까 G를 거꾸로 먼저 진행하고 F를 거꾸로 진행을 시켜줘야 되겠네. 그래서 G를 거꾸로 하는 걸 먼저 하고 그리고 F 거꾸로 하는 걸 진행해줘야 되겠네. 해서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 역함수는 일단 지금은 빨간색으로 써드리고요. 잘 보시면 F와 G의 순서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F 진행하고 G 진행하는 함수의 거꾸로니까 진행하는 순서도 거꾸로 G 먼저 역으로 진행하고 F를 역으로 진행해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거를 의식적으로 생각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 풀 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이 표현은 꼭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다시 쓰자면은 첫 번째 F.G 인버스 X는 G 인버스 F 인버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 난이도 아주 조금만 더 올려서 함수 3개를 합성시켜서 역함수 취해주세요 라고 하면 순서 이렇게 갔던 거 완전히 거꾸로 가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 함수 합성시키는 순서 완전히 반대로 역함수 X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 끝이죠? 네, 그래프 끝이 저도 기억해요. 그리고 함수값을 쭉쭉쭉 구하는 거랑 실제 그래프에서 문제 푸는 거랑 같이 나올 텐데 일단 여기까지는 될까요? 아, 여기까지 하자고요? 아니 저런 식으로 설명하셨구나 하시는구나까지는 좀 전달이 됐을까요? 아, 예. 그러면 마지막 역함수의 그래프인데요. 결국 제가 아까 이쪽에서 설명했었듯이
역함수를 구하시오라는 거는 x랑 y 바꿔서 써버려라 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x랑 y를 바꿔서 쓴다 예전에 한 번도 봤었던 것 같은데 x랑 y를 바꿔서 x랑 y 뭐가 있었지? x랑 y를 바꿔서 쓴다 x랑 y를 바꿔서 쓴다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x랑 y 바꿔 감사합니다.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를 구할 때 우리가 y와 x를 바꾸어서 써버리는 행동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즉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y랑 x를 바꿔서 써버리는 게 구한 결과가 역함수인데 y랑 x를 바꿔서 쓴 게 결국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를 그린 것이니 즉 어떤 함수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를 그려주면 좋을까?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주게 되면 얘가 y는 fx입니다 라고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이 녀석을 y는 x의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결국 뭐예요? y는 x의 대칭 이동했다? y는 x를 바꾸어서 썼다? 즉 역함수를 구한 것이다 까지.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하는 건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를 그리시오라는 말이랑 거의 동일해요. 완벽하게 똑같진 않고요. 거의 동일해요. 아니 같은 거고 같은 거고 다른 거면 다른 거지 거의 동일해요는 대체 무슨 소리냐 했는데 우리가 y는 x의 대칭 이동을 배울 땐 함수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래프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즉 y는 x의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무조건 역함수다? 그건 no. 그치만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다? 그건 y는 x의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맞아요. 그래서 y는 x의 대칭 이동이라고 하게 되는 이 영역이 우리 앞에서 약간 포함관계에 대해서 배웠죠. 대칭 이동하는 녀석이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역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과는 과일이지만 과일은 사과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야?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는 거는 대칭이동 그래프를 그리는 거가 맞아요. 근데 대칭이동 그래프를 그렸다고 해서 그게 역함수 그래프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대칭이동을 다 역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그거 대칭이동한 그래프가 맞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벌어져?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포인트 때문에 문제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그 문제는 나중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요 정도만 하고 끝내거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뭔가 좀 설명 좀 날림인데 진짜 생각나는 대로 좀 거의 뭐 문제는 없었나요? 영상 끌까요? 예. 문제 없었습니다.